교과서 54쪽에서 55쪽 핵심 요약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흡수한 복사에너지, 주로 태양으로부터 오겠죠. 지구가 흡수한 복사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가 방출한 복사에너지. 예를 들어서 지구가 흡수한 복사에너지가 100이고 지구가 방출한 복사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즉 같으면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됐죠? 들어온 게 100이고 나간 게 100이니까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흡수한 복사에너지와 방출한 복사에너지가 같은 경우를 우린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복사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는 100인데 흡수한 에너지가 50밖에 안 된다면, 즉 방출한 복사에너지가 흡수한 복사에너지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방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온도가 계속 하강하면 빙하기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복사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흡수한 에너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100만큼의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가 왔다면 지표면이나 대기에서 3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지구가 70만큼을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림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서 뿜어져 나가는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의 온실기체에 흡수돼서 다시 지표면으로, 다시 지구로 복사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물론 일부는 방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다시 복사에너지를 방출하고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로 방출하고,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기층의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층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요 공간, 즉 온실 기체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때 요 공간이 마치 온실과 같다 하여 이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주로 인간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이 두 가지를 온실기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 두 번째,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육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기상 이변이 자주 나타나고 그로 인해 생태계의 변화도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바닷물, 해양 속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하여 해수의 산성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